저 여자 설마 내 전처 아니야? 그 말이 나온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다. 뭐라고? 옆에 있던 지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저기 봐봐. 나는 턱으로 건물 입구 쪽을 가리켰다.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진짜네 그 얼굴.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 야 설마 지연이 내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다. 그 전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보고 있었다. 깔끔한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전혀 다른 분위기.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저게 민정이라고? 내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민정. 내 전처. 3년 전 나는 그 여자를 버렸다. 당신이랑은 더 못 살겠어. 그날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다. 왜? 민정은 그때도 조용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게 문제야.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거짓이었다. 민정은 항상 이랬다. 건설 현장 식당. 아침 5시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손이 다트고 허리가 굽어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 지연.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다. 하지만 점점 비교가 됐다. 지연은 꾸미고 말도 잘하고 내 기분을 맞춰줬다. 반면 민정은 늘 피곤해 보였고 말도 적었다. 나는 그걸 싫어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선택했다. 민정을 버리고 지연을 택했다. 후회 안 해? 그날 민정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나는 웃었다. 전혀. 그게 내가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이혼 후 민정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집도 돈도. 그저 조용히 떠났다. 나는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 끝났네. 그게 내 판단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가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야 근데 지연이 내 팔을 잡았다. 저 차 뭐야? 나는 차를 봤다. 번호판. 그리고 엠블럼. 벤츠도 아니야. 저건 나는 말을 멈췄다. 그건 내가 평생 타볼 수 없는 차였다. 야 저거 지연이 숨을 삼켰다. 회장님 차 아니야? 그 순간 내 심장이 세게 뛰었다. 설마 나는 다시 민정을 봤다. 그때였다.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정장 입은 남자들. 그리고 그들이 민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었다. 뭐야 저게 뭐야. 지연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저 여자 진짜 뭐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하나만 느껴졌다. 불안. 내가 버린 여자가 지금 내가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야 지연이 다시 말했다. 저거 따라가 보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 궁금하잖아. 저 여자 지금 뭐 하는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궁금함. 그리고 불안.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보자.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앞에 있는 여자가 정말 민정인지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표정, 그 눈빛, 그 걷는 모습까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너무 달라졌다. 내가 알던 민정은 늘 고개를 조금 숙이고 다녔다. 사람들 눈을 피하듯 조용히 걷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당당하게 걸었다. 누가 봐도 시선을 끄는 모습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다. 야, 빨리 가자. 지연이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라갔다. 민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까지도 나는 계속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여기 어디야? 지연이 주변을 둘러봤다. 나는 건물 외벽을 올려다봤다. 큼지막하게 붙어있는 로고. 익숙했다. 아니,
너무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었다. 여기 그룹 본사잖아. 내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지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 재벌 그룹.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정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단순히 일하러 온 걸까? 아니면 나는 그 생각을 끝내지 못했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고급스러웠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괜히 위축된 기분이 들었다. 야, 우리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아? 지연이 작게 속삭였다. 잠깐만 보고 나가자.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나도 자신이 없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민정이 나타났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보였다. 정말 민정이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나이가 있어 보이는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남달랐다. 그냥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 남자가 민정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뭐야, 내 입에서 낮게 흘러나왔다. 지연도 말을 잃었다. 야, 저 사람. 지연이 내 팔을 세게 잡았다. 누군데?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회장이잖아. 그 말. 그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뭐라고? 야, 나 TV에서 봤어. 저 사람 회장이야. 나는 다시 그 남자를 봤다. 분명히 뉴스에서 본 얼굴이었다. 기업 회장. 수십조 자산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민정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 정확히는 예의를 갖추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말도 안 돼.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직원들이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민정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회장이 그 옆에 서 있었다.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있어야 하는 자리처럼.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완전히 굳어버렸다. 야,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뭐야? 진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무언가 있었다. 확실히. 그때였다. 로비 한쪽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회장님 사모님 오신다던데. 그 말이 들렸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사모님? 다른 사람이 되물었다. 새로 결혼하셨잖아. 나는 숨을 멈췄다. 누군데? 아, 그분 몰라. 요즘 난리잖아. 내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누군데? 빨리 말해봐. 민정 씨라고. 예전에 힘들게 살다가.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민정. 내 전처. 그 이름이 분명히 들렸다. 나는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거짓말 입에서 겨우 나온 말이었다. 말도 안 돼. 지연이 나를 쳐다봤다. 야, 설마 진짜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한 가지만 느껴졌다. 내가 버린 여자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사모님, 민정. 그 두 단어가 연결되는 순간 현실감이 완전히 사라졌다. 야, 정신 차려. 지연이 내 어깨를 흔들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확인해야 돼.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뭘? 저거 진짜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짜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절대로. 우리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다가갔다. 이미 민정은 올라간 뒤였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기 아까 들어간 분. 직원이 나를 바라봤다.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이랑 같이 들어간. 그 말이 나오자 직원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다. 아, 사모님 말씀이신가요?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사모님.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다.
직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대답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이 굳어버렸다. 야, 지연이 내 옆에서 작게 말했다. 진짜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다리가 풀렸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버린 여자.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재벌 회장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말이 안 됐다. 절대로.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야, 지연이 다시 말했다. 너 그럼 뭐야? 지금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긴 뭐야, 전 남편이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전 남편. 그 단어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웃기지 않았다. 하나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야, 근데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 왜 버렸냐? 그 질문. 그 단순한 질문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기억이 떠올랐다. 민정이 새벽에 나가던 모습. 손이 다 터져도 아무 말 없이 일하던 모습. 집에 와서도 묵묵히 밥을 차리던 모습. 나는 그걸 다 봤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하찮게 여겼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여자. 지연. 나는 옆을 봤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멈췄다. 민정이었다. 내려오고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회장이 옆에 있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보였다. 민정의 표정. 여유 있었다. 당당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내가 알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순간 민정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눈이 마주쳤다. 단 몇 초. 하지만 너무 길게 느껴졌다. 알아보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데 민정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뭐야, 왜 저래? 지연이 옆에서 말했다. 너 못 알아본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니, 알고 있었다. 알아봤다. 분명히. 그런데 무시한 거였다. 완전히.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하나는 웃었다. 나 완전히 끝났네. 그 말이 저절로 나왔다. 지연이 나를 쳐다봤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나는 고개를 떨궜다.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뭘 버렸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늦었다. 너무 늦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민정이 지나간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냥 멍하니. 야, 가자.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였다. 로비 직원 한 명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두 분 방문 예약하셨나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다. 아, 아니요. 지연이 대신 대답했다.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재 상층부는 외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다. 상층부. 나는 중얼거렸다. 민정이 있는 곳. 내가 절대 올라갈 수 없는 곳.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다. 야, 나가자. 지연이 내 팔을 잡았다. 나는 그제야 몸을 움직였다. 건물을 나왔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런데도 숨이 막힌 것 같았다. 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진짜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 너 완전 인생 망한 거 아니냐? 그 말. 맞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핸드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검색창에 이름을 쳤다. 민정 그리고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재벌 회장, 늦깎이 재혼 신부는 과거 건설 현장 식당 근무 조용한 삶 살던 여성. 인생 역전 내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손이 더 떨렸다. 이게 뭐야 나는 기사 하나를 눌렀다. 사진이 떴다. 민정이었다. 분명히. 웃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옆에는 그 회장이 서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거 진짜야 지연이 내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다. 왜? 어떻게? 언제부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내가 버린 이후의 삶.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기사 아래쪽에 인터뷰 내용이 보였다. 나는 무심코 읽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다. 힘든 시절. 그건 나랑 살던 시간이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들어오던 민정.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아무 말 없이 밥을 하던 모습. 나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을 냈다. 왜 맨날 이래? 그 말이 지금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야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연락해볼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 아니 그래도 전 부인인데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전혀 웃기지 않았다. 연락?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지금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현실이 확실해졌다. 나는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건물 앞에 다시 차가 멈췄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같은 차였다. 문이 열렸다. 민정이 다시 보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봤다. 정확히. 눈이 마주쳤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민정이 천천히 걸어왔다. 내 쪽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야 지연이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온다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민정이 내 앞에 멈췄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잘 지내셨어요? 그 말. 너무 평범한 말. 그런데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말이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너 민정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뭐야 민정은 잠시 나를 바라봤다. 아무 감정도 없는 눈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냥 제 삶이에요. 그 말이 끝이었다. 변명도 원망도 설명도 없었다. 그냥 끝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더 할 말 없으면 전 이만 가볼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나는 급하게 입을 열었다. 잠깐만.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이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할 말 있어. 나는 한 발짝 다가섰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말하면서도 숨이 막혔다. 너무 늦은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도 지금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다. 민정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눈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 말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입이 굳어버렸다. 민정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때는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떨궜다. 알아. 아니요. 민정이 바로 말을 끊었다.
모르셨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았다. 나는 몰랐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민정이 이어서 말했다. 그때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필요 없는 존재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했던 말들, 내가 지었던 표정들, 내가 외면했던 순간들. 전부. 그래도 버텼어요. 민정이 말했다. 끝까지. 근데 마지막에는 제가 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떠났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때 민정이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지.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지키고 싶었던 게 있어서였다. 민정이 나를 바라봤다. 그 이후요? 나는 숨을 삼켰다.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심장이 내려앉았다. 근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이요. 그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분은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걸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민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이 끝이었다. 변명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완전히 끝난 관계였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늦었다는 걸. 정말로 끝났다는 걸. 민정. 나는 마지막으로 불렀다. 민정이 멈췄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행복해? 잠깐의 침묵. 그리고 네. 짧고 단호한 대답.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웃었다. 눈물이 같이 흘렀다. 다행이다. 진심이었다. 처음으로.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이번에는 내가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3년 전 돌아보지 않았던 나. 지금은 끝까지 보고 있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옆에서 지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건물 밖을 나서면서 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게 더 현실 같았다. 차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한숨이 길게 나왔다. 그때서야 실감이 났다. 나는 진짜로 끝난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후회했을 거다. 미친 듯이 붙잡고 싶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결과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버린 게 무엇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날 이후 나는 예전처럼 살 수 없었다. 아무것도 가볍게 보이지 않았다. 사람도 관계도 선택도 전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날을 잊지 않기로 했다. 민정을 다시 만난 날. 그리고 처음으로 무너진 날.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깨닫는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나는 그날 전철을 다시 만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다. 내가 버린 건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는 걸.